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어서 지수함수에 대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는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다 배웠던 지수함수는 이렇게 리얼 시그널, 이게 익스포넨셜 a에다가 이 람다가 이제 리얼일 때 이걸 많이 했었는데, 익스포넨셜 펑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람다가 실수인 거, a도 실수이고 람다도 실수이고 이게 실수 지수함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거 미분하면은 뭐 익스포넨셜 하면은 이게 람다가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거, 이런 거 뭐 내려와서 이렇게 람다 x 이렇게 되는, 미분해도 그 자신의 형태가 유지되면서 이게 뭐 좀 미분할 때는 좀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뭐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거 뭐 리얼 시그널은 뭐 몰라도 거의 상관없어.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지만은, 예, 뭐 한번 봅시다. 그래서 a가 람다가 0보다 크다. 0보다 클 때는 이제 익스포넨셜로 증가하는 거지, 증가. 그러니까 증가함수, 인크리징 펑션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게 뭐 a가, 이게 t가 제로일 때가 지금 a가 되잖아. t가 제로일 때가 이게 a의 익스포넨셜 람다 제로 되니까 이게 1이 되니까 a 곱하기 1이니까 a, t가 0일 때 a가 되는, a를 크로스하는 거죠. 근데 이제 람다가 제로이면은 이렇게 컨스탄트가 되겠지. 람다가 제로이면은 뭐 a 컨스탄트 되잖아. a 컨스탄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t가 이제 람다가 이게 0보다 작다. 그러니까 람다가 제로이다. 람다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람다가 크면은 이제 주로 이렇게 감소함수가 되는 거죠. 뭐 주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배웠던 뭐 이 뭐냐, 여기 에너지 구하는 것들, 이 앞에서 우리가 에너지 구하는 식들 보면은 어디 있나? 에너지 구하던 이런 식들, 여기 보면 익스포넨셜 AT, 요렇게 감소하는 거, 감소해야지 이 면적이 제곱했을 때 이게 수렴할 수 있거든.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거고, 뭐 그때는 잠깐 나왔었는데, 네, 뭐 이거는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거 뭐 우리 수업 시간에는 뭐가 중요하냐? 이게 이제 복소수인 지수함수가 중요해요. 복소지수함수. 복소지수함수가 중요한데, 일단 복소지수함수를 이제 가기 전에 복소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익스포넨셜의 람다 t, 여기에 이 람다가 이제 복소수가 되는 거. 근데 뭐 허수가 되든지 복소수가 되든지. 일단 먼저 이게 이제 복소수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오일러 공식이라는 게 있어. 오일러 공식. 이게 익스포넨셜의 j 세타가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하고 이런 관계에 머물러 있어요. 이런 관계가 있어. 그래서 익스포넨셜 j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인데, 이거에다가 어떻게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는다고. 그러면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세타 이렇게 되고,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은 우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이분 펑션이기 때문에 세타 그대로 되고, 사인은 이게 보면은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이 세타랑 같아. 그 다음에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요렇게 돼. 이게. 그래서 여기에다 세타 대신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두 식을 이렇게 더하기를 하면은 사인 이건 날아가고, 이 부분이 날아가면서 이 코사인 세타가 익스포넨셜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사인도 이제 여기서 빼주면은, 이걸 빼주면은 여기서 위에 식에서 밑에 빼주면은 사인 세타만 남고 코사인은 없어지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식, 요거랑 굉장히 중요하니까, 뭐 수업 시간에 이제 그렇잖아. 이게 거의 투탑이라고. 델타 펑션에 과 더불어서 이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여기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 여기서 이제 주파수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주파수. 이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주파수라는 개념이, 주파수. 거의 뭐 이 응용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딱 하나만 얘기하라라고 하면 그 주파수야, 그냥. 주파수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이 과목에서 주파수가 뭔지 이걸 배우는 거니까.
주파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으로부터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잘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 익스포넨셜 요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이는 실수 부분이고 실수. 이거는 허수 부분이죠. 허수 이 부분이 허수 부분인데 실수랑 허수랑 이렇게 같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실수, 허수. 이걸 복소수라고 그런다고. 복소수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복소수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익스포넨셜 j 세타가 나오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그림은 뭐냐?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요 그림을 제일 먼저 떠올려야 돼. 그러니까 복소수가 나오면은 이 원을 떠올려야 돼. 원. 이게 복소 평면인데 이게 복소 평면인데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뭐 저기 할 때 뭐 내 전자 수학을 들었던 학생들한테는 내가 다시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안 들은 학생들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 2차원 평면을 2차원 평면을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게 2차원 평면이 뭘 나타내느냐. 이게 보면은 보통의 경우 첫 번째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x가 변할 때 y 값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 걸 배웠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x라는 관점에서 y를 살핀다. y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게 x라는 관점에서 x가 변할 때 이거 fx를 y라고 두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무슨 말이야 이게? x가 0일 때 이 값을 가지는 거고 예를 들어 1일 때 이 값을 가지는 거고 2일 때 이 값을 가지는 거고 3일 때 이 값을 가지는 거고 4일 때 이 값을 그러니까 그 값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는 거야. y 값이. 그러니까 x라는 관점에서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되는지 그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생각하면 x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고등학교 때 배웠던 모든 2차원 평면상은 요렇게 해석되는 거라고. 이게 x가 변할 때 y 값이 어떻게 되는지 x에 따라서 x라는 관점에서 y를 살펴본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다른 관점이 하나인데 뭐 이것도 굉장히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이제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이게 복소 평면이라는 게 있어. 두 개 똑같이 생겼는데 평면인데 이거 뭐냐? 이것도 이제 XY로 돼 있어. 이게 XY로 돼 있는데 이거는 X축이 뭐냐 하면은 X축이 리얼 값을 나타내는 거고 Y 값이 이미지너리 값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뭐 Z라는 걸 이제 변수를 이게 복소수다. 그러면 X 플러스 뭐 IY 또는 X 플러스 JY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 Z 중에서 이 X라는 거, 이 리얼 파트 이게 리얼 파트고 이쪽 파트가 이제 이미지너리 파트인데 그래서 이 점을 찍는 거야. 이거는 뭐 X가 변할 때 Y 값이 어떻게 변한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Z가 예를 들어서 뭐 3 플러스 J2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요 점을 찍는 거야. 점. 이게 X 값이 3이고 Y 값이 2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4j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5개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요 점을 찍는 거야. 이게 점을 찍는 거. 이게 뭐 A점이고 이게 B점이라 하면 이게 A점, B점. 이거는 A가 X축에 이게 3이 된다고 이거 2가 된다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X가 5일 때 마이너스 4가 된다 이 말이 아니라고 이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두 개의 수를 복소평면은 두 개의 수. 그러니까 X하고 Y 이걸 그냥 그 2차원 평면상에서 표시를 한 거예요. 표시하는 거라고 그냥 두 개의 수를 x, y라는 거 이걸 이제 평면 이거는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요 관점들은 다 뭐냐면 요 복소 평면이야. 그러니까 물론 뭐 위에 이 보통의 경우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이게 뭐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배우는 모든 이 2차원 평면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요걸 나타내네. 그러니까 x가 인풋일 때 y가 어떻게 되는지 요 관계를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복소 평면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x가 점일 때 x라는 점하고 y라는 점하고 이 점을 이제 x, y를 찍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x가 모일 때 y가 이게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보면은 익스포넨셜 j 세타, 익스포넨셜 j 세타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j의 사인 세타니까 이게 여러분들 뭐 코사인 사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이 뭐야 이게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어떻게 된다고? 이게 1이잖아요. 1.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실수 파트랑 복수 허수 부분이랑 제곱을 하면 1이 된다고. 이점 평면계산에서. 그럼 제곱하면 1이다. 그럼 무슨 말이야? 그게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말하는 거잖아.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이다. 1인 원이 된다는 거야. 이게 원. 이 위에 있는 어떤 점이라는 거야. 이 위에 있는 어떤 점.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j 세타라고 두는 순간 이건 뭐냐? 거리가 1인 반지름이 1인 반지름이 1이라고 합시다. 1인 원위의 어떤 점이라고. 근데 어떤 점인지는 몰라. 이 세타가 결정이 되면 이 세타가 어떤 미수로 나타나면 모르는 거고 세타가 어떤 결정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익스포넨셜 j의 3분의 파이다. 이렇게 되면 딱 이게 코사인 3분의 파이면은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j의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어떤 점이 되는 거지. 이 점이 되는 거지. 이 점. 그다음 뭐 6분의 파이다. 그러면 이 점이 6분의 파이 익스포넨셜 j의 6분의 파이 익스포넨셜 j의 3분의 파이 이렇게 어떤 점이 딱 찍힌다고. 그 세타가 결정이 되면 찍히는데 안 되면은 그냥 이 익스포넨셜 j 세타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는 그 점이 원위에 있는 점이다. 요걸 늘 떠올려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익스포넨셜 j 세타 나오면 이게 반지름이 1인 원위의 원중의 뭐 원위의 어떤 점이라는 걸 이걸 굉장히 떠올려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걸 못 떠올리면은 뭐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뭐 아무 소용이 없어. 이게.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 오일러 공식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복소 정현파라는 게 있는데 복소수의 이제 이게 이제 시누소이달 펑션, 사인 펑션을 정현파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람다가 j 오메가일 때 j 오메가 또는 뭐 j의 2파이 ft 이렇게라고 할 때 람다가 이게 이제 허수만 있을 때 그래서 뭐 c는 상수이고 c는 뭐 복소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 오메가 제로가 이렇게 그래서 실수와 이 시스템 요걸 때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이 요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호는 어떻게 되냐면 익스포넨셜 js 아니 st가 돼. 익스포넨셜 st가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 또는 익스포넨셜 j의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s가 자, 기본 신호인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익스포넨셜 st이고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에서는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 또는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그러니까 2파이 f가 오메가예요. 여기서 오메가는 2파이 f거든. 이게 2파이 f라고 적기 귀찮으니까 이제 오메가로 적는 건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오메가보다는 f라는 게 이게 주파수라는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가진다고. 의미를 갖는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짜로 이게 뭐 우리가 뭐 여러분들 들어봤지 2.4기가 되어 우리가 쓰고 있잖아. 와이파이 2.4기가 되어 5기가 되어 이렇게 쓰고 있거든. 그 주파수가 실제 이 F야. F가. 이게 2.4기가면은 이게 2.4 곱하기 10의 9승. 그 다음에 5기가면은 5 곱하기 10의 9승 헤르츠. 이게 이제 주파수를 말하는 거야. F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잘 보면은 이게 기본 주파수가 이렇게, 아니, 기본 신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S라는 게 뭐냐면 이게 복소수거든. 복소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S를 A 플러스 JB라고 두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이거 푸레 트랜스폼을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A는 제로로 두고, S 중에서 A는 제로로 두고, B를 2파이 F라고 두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알 수 있는데, 내가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푸레 트랜스폼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있거든. 그러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푸레 트랜스폼하고 한 95%는 같아. 거의 95, 한 조금 틀린 거야. 조금 한 5% 정도 틀린데, 그 뭐가 틀리냐? 하면은 대부분 성질이 다 똑같다고. 근데 뭐가 틀리느냐? 그러니까 A 리얼 파트가 제로가 된다. 리얼 파트, 이 중요한 이 기본 신호, 리얼 파트가 제로이고, B가 어떤 상수인데 이게 2파이 F라는 어떤 특정 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틀려지는데, 그 A가 제로가 되면서 이제 대부분은 요 부분은 아니고, 요 부분이 이제 제로가 되면서 이게 이제 좀 약간 성질이 뭐 틀리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A가 제로이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0부터 무한대까지 접근을 하고,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거든. 하여튼 요 성질 때문에. 그런데 뭐 그건 내가 나중에 라플라스 푸레 트랜스폼 할 때 이제 자세하게 얘기할게. 그래서 이 두 개가 거의 유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라고 기억을 해놨냐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푸리에 트랜스폼하고 거의 유사하다. 조금 틀리다. 그 조금 틀린 걸 나중에 배워서 이제 기억만 하면 됩니다. 두 개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거의 같아. 같은 건데 조금 틀리다. 그러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푸리에 트랜스폼 왜 이렇게 다르냐? 왜 이렇게 내가 뭐 트랜스폼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같은 거다. 같은 건데 조금 다른 게 있다. 그 다른 것만 좀 내가 외우면 되겠구나. 그럼 하나만 알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이 보면은 나중에 보면 굉장히 좀 잘 안 되고 있어. 하여튼 그렇고, 이제 이게 XT가 이게 이제 피리어딕 펑션이 되는데, 뭐 2파이 F 뭐 이렇게 되는데, 피리어드가 요거 자체가 이제 2파이 F일 때 이 F가 이제 주파수가 되는 거야. F가 1 오브 T가 되니까 이제 T가 이렇게 우리가 나타날 수 있지. T는 1 오브 F가 되고, F가 이거 보면은 F가 2파이 F가 오메가가 되니까, 이 오메가가 되니까 F는 이게 뭐 보면 1 오브 F는 이게 F에서, F는 이게 2파이 분의 오메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오메가 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 뭐 코사인 오메가 t 요거는 뭐 오메가, 요거는 앞에 나온 거를 그냥 그대로 다시 적은 거야 이게. 요 공식 있잖아요. 요 공식을 그냥 세타 대신에 세타 대신에 2파이 f라고 두면은 뭐 이게 그대로 나와. 이게 뭐 오메가 제로로 두든지 그대로 나오니까 요거는 뭐 그대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정연파가 있는데, 이제 정연파 요 코사인하고 사인을 나타내는 거야. 코사인 사인.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앞에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우리가 이 앞에서는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이제 요 코사인하고 사인, 우리 수업 시간에 내가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나 코사인 펑션이나 사인 펑션은 다 같다고 그랬거든. 같은 거야, 세 개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게 등속 회전 운동, 등속 회전 운동의 위치의 시간을 따라서 이제 표현할 때, 그러니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나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나 거의 뭐 똑같다고. 코사인 2파이 ft나 아니면 사인 2파이 ft나 이게 다 뭘 나타낸다고? 이게 주기함수를 나타낸다고. 주기 등속 원운동을 나타내는 거야. 등속 원운동, 주기함수의 대표적인 거지. 등속 원운동. 그래서 이게 나타나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뭐 내가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 복소수 이제 원을 나타낼 때 우리한테 등속 원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등속 원운동 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이 전기 같은 거 있잖아. 전기 같은 거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 만약 수력 발전이다. 그러면은 이게 댐을 막아가지고 이게 댐이야. 댐을 막아서 이게 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게 뭐 내흘리면서 이게 모터를 돌린다고. 모터를. 그 모터가 돌아가면서 이게 이제 전기가 발생하는 거야. 이게 모터.
모터를 돌리면서 그러네. 그 모터가 돌아가면서 전기를 발생하니까 모터가 돌아가는 게 원운동이 되는 거잖아. 결국 원운동. 원운동을 하면서 이게 전기를 발생시키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 모터가 아니라 발전기라고 해야 되겠네. 발전기. 발전기는. 그러니까 원운동이 전기가 발생이 되니까 이 전기 자체가 이게 원운동으로서 나온 거라고. 그다음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전기에서는 여기에 전기공학이나 전자공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등소 원운동이. 근데 여러분들은 원이라 하면은 원의 방정식.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있어. 원의 방정식. 어떤 거에서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배웠다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렇게 되면은 이게 x축이고 y축일 때 요런 이제 원이지. 원을 이제 나타낼 수 있어. 이 반지름이 1인 원이거든. 그럼 이것도 되는데 왜 또 갑자기 뭐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 왜 배우느냐? 이걸로 원 나타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거는 원을 나타낼 수는 있어. 원을 표시할 수는 있어도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걸 표시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t가 제로일 때 이 값이다. t가 뭐 1일 때 이렇게 움직였다. 2일 때 여기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이걸 표시할 수 없다. 요 위에 있는 어떤 모든 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변하는 게 시간에 따라서 이 점이 변한다는 걸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만약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이 이렇게 지구를 돌고 있다. 물론 정확하게는 뭐 타원이라고 봐야 되지만 뭐 우리가 어프락시메이션에서 그냥 원운동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지구가 뭐 태양을 주위로 이렇게 공전하고 있다. 이런 것들 다 지금 원운동이라고. 그게 등소 원운동 된다고. 뭐 원래 뭐 정확하게는 뭐 타원 운동이지만 하여튼 원운동이라 합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제 뭐 표시를 해야 되는데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걸 표시를 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달이 이렇게 지구가 이게 태양이 있고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구가 이렇게 빙 돌고 있다. 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여기에 지구가 이제 뭐 1월 1일이면은 1월 1일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 여기 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6월 한 30일 정도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야 된다고. 이게 달라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6월 30일 아니면 7월 1일 아까 7월 1일 이렇게 되고 3개월 지나면 뭐 10월 1일 정도 되고 뭐 그다음 뭐 이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이게 4월 1일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시간에 따라서 이게 변하는 게 이게 움직이는 것 자체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이렇게 변하고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걸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을 배우는 거예요.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나타내면 어떻게 t가 변함에 따라서 이게 원 운동을 하는 거, 등소 원 운동을 표시할 수 있어. 표시 가능해진다고 이게 t가 변함에 따라서 등소 원 운동을 표시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f가 1이다. 이 주파수가 1이라는 거거든. f가 1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1초에 한 번 움직인다는 거야. 1초에 한 번 빙 돌아간다는 거야. 그렇죠. 봅시다. f가 1일 때 그러면 익스포넨셜의 j의 2파이 t가 되겠지. 2파이 t. 그러면은 f가 1일 때니까 그럼 요걸 그려보죠.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건 맞아. 이 위에 어떤 점이야. 그래서 쟤를 봅시다. 그럼 t가 제로일 때부터 봅시다. 제로일 때. t가 제로이다. 그럼 0 넣으면 뭐가 되겠어 이게? t가 제로이면은 t가 제로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제로. 이게 뭐야? 1이네 1. 그럼 요 지점이 뭐야? 요 지점. 그러면 t가 제로일 때 요 지점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 다음에 t가 예를 들어서 4분의 1초가 지났다. 그러면은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익스포넨셜 j의 2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거든. 그 익스포넨셜 j 2분의 파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j의
사인 2분의 파이거든. 그 코사인 2분의 파이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제로라고. 0 더하기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거든. j 이렇게 된다고. 그럼 0, j가 되지. 0,1 요 지점. 이렇게 된다고. t가 1일 때 이렇게 아니 t가 4분의 1일 때 4분의 1일 때 요 지점으로 옮겼다고. 그 다음에 봅시다. t가 4분의 2초일 때 2초일 때 그러면은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곱하기 4분의 2분의 1초 이렇게 되면 익스포넨셜 j의 파이가 되거든. 그럼 익스포넨셜 파이는 코사인 파이 더하기 j의 사인 파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사인 파이는 이게 제로가 돼. 0이야. 그럼 코사인 파이는 어떻게 마이너스 1 더하기 0j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0를 말하는 거야. 그럼 어디에 가 있어? 여기가 있네. 여기 이게. t가 4분의 2초일 때 이렇게 가 있대. 그 다음에 t가 4분의 3일 때 그럼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곱하기 4분의 3 해주면은 익스포넨셜 j의 2분의 3파이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는 코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j의 사인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또 요게 제로예요. 코사인 요게 제로고 이거는 0 마이너스 j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0, 마이너스 1이 된다. 0, 마이너스. 이건 어디에 되느냐? 요 지점이 된다. 이게 지점 t가 4분의 3초일 때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초일 때 봅시다. 1초. 아까 한 바퀴 돌아서 오는지 t가 1초일 때 이게 이제 한 바퀴 돈 거야 지금 t가 1초. 지금 우리가 주파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움직인다. 이거 1이다. 이거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곱하기 1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익스포넨셜 j의 2파이네. 그러면은 코사인 2파이 더하기 j의 사인 2파이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되면은 코사인 2파이는 1이고 1 더하기 0 이렇게 되네. 그럼 1,j가 되겠네. 1,0, 1,0이 되네. 그럼 1,0이면 t가 이제 한 바퀴 돌았다는 거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또 4분의 1초 더 4분의 5초일 때는 또 요 지점도 이렇게 빙빙 계속 돈다고 이렇게 빙글빙글 계속 돌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서 출발해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이렇게 한 바퀴 빙 도는 거야. 이게 한 바퀴. 이 등속 오는동을 표시할 수 있다는 거야. 등속 오는동. 전에 아까 내가 했지만 앞에 나왔던 우리가 고등학교 배웠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이것도 원을 나타낼 수는 있어. 원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그건 안 된다고. 시간에 따라서 이 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지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다른 거지. 이거는 이제 이게 정지된 원이고 이거는 정지된 원. 이거는 정지된 원이고. 어떤 원의 흔적을 나타낼 수 있지만 요거는 움직이는 원이에요. 움직이는 원. t에 따라서 움직이는 원. 훨씬 더 나타내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컴플렉스를 왜 배우느냐? 컴플렉스 넘버. 컴플렉스 넘버. 우리가 복소수를 왜 배우는가? 보면은 컴플렉스 넘버를 배우는 이유는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이 컴플렉스 넘버는 사실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j의 y다. 이 허수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허수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없다고. 세상에 없는 거야. 근데 왜 세상에 없는 걸 이거 왜 배우느냐? 왜 배우느냐? 근데 왜 배우느냐? 이거는 근본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뭐냐면 앤서는 뭐냐면은 이 복소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등속 오는 동을 등속 오는 동을 표시할 수가 있다. 등속 오는 동. 물론 뭐 두 가지 수를 뭐 이게 이거 반드시 이것 때문만은 아니야. 뭐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유도 있긴 한데 보면은 이제 두 수를 한꺼번에 표시하는 거지. 표시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x 플러스 j, y 이렇게 표시해 놔면은 이 두 수가 이게 z라고 하나로 그냥 묶을 수가 있잖아.
하나로 들고 다니려고, 하나로 표시하려고, 그냥 하나의 수로 표시하려고 이렇게 두 개의 수를 하나로 표시하는. 이 J가 들어가면서 이 두 개가 섞이는 게 아니라고, 이게 J가. 그래서 한꺼번에 표시하려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보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복수 중에서 등속 원동을 표시할 수 있다. 등속 원동. 그래서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지금 하고 있어. 속잖아요. 그래서 뭐 보면은 이게 이제 등속 원동인데 이게 이제 x 값이 잡혀. 이게 x 값, 요 원동이 계속 이게 움직인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지점으로 또 출발해서 이 지점 출발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빙빙빙빙 계속 빙 도는 이렇게 빙빙 도는 요렇게 그 주파수에 따라 다른 거야.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 요 주파수에 따라서 요게 1이면 아까 일초에 한 바퀴 도는 거고 10이면 10번 도는 거야. 그 다음에 100이면은 뭐 f가 1이면은 1초에 한 바퀴 도는 거고, 그 다음에 f가 10이면은 1초에 10바퀴 도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f 주파수가 이제 결국 1초에 몇 번 도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거지. 몇 번 회전하느냐. 100이면 1초에 100바퀴가 도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사인하고 코사인은 어떻게 되냐. 요 원운동을 띠 하고 있는데, 이 원운동을 띠 하고 있는데,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거에서 어떻게 한다고? x축의 값을 보면은, 이게 x축에서 보면은, 여기 x축, y축만 보면은 우리가 코사인이 보이는 거고, 아니, x축만 보면 코사인이 보이는 거고, y축만 보면은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등속 원운동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지금 위에서 보고 있잖아. 등속 원운동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등속 원운동을 우리가 위에서 보고 있다. 위에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원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위에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등속 원운동을 보인다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본다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서 이쪽 측면에서 이 등속 원운동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여기서 이 지점에서 이 지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만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만 보인다.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인다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여. 이 뭐예요 이거? 사인판. 여기 이렇게 사인판처럼 보이는. 요쪽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삥 돌아가는 걸 우리가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원운동으로 보이지만은 이쪽에서 만약에 원동하고 있는 걸 보인다. 그럼 여기에서 출발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이렇게 보인다. 그걸 이제 시간에 따라서 쭉 펼쳐놓은 거야.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이거는 사인파 이렇게 되고 코사인파는 어떻게 되냐? 코사인은 어디서부터 나냐? 이 등속 원운동을 이쪽에서 y축을 보는 거야. x축에. 그러면 원운동이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요 지점부터 출발하잖아. 1부터 출발한다. 1부터 출발하면서 어떻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되겠지. 그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1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뭐예요 이거? 코사인파는. 코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사인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코사인 사인이 어디서부터 등속 원동부터 온 거야. 코사인하고 사인은 등속 원운동을 이걸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x축 방향에서 보고 있으면은 사인파로 보이는 거고, 사인파처럼 보여.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시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걸 이게 시간이지 이게 시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높이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y축에서 보면 축을 보면은 이게 이제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이게 exponential j의 2파이 ft라는 걸 보면은 코사인 2파이 ft 더하기 j 사인 2파이 ft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뭐 요게 이제 보면은 이게 사인 이게 이제 리얼 파트고 이게 이제 이미지너리 파트고 이렇게 되는데 잠깐만 내가 이제 이걸 한번 여러분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보여주도록 할게. 잠깐.
이 그래프를 보여줄게. 이 유튜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이 등속 우원 운동을 보여줄 거야. 등속 우원 운동을 이제 이 까만 점이 이렇게 삐 돌아가면서 돌리는데 이 처음에 보는 거는 이제 사인파. 여기에서 이제 이 앰플리튜드 이 y 값만 이제 여기 쭉 그림을 그리면 그게 사인파가 돼.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면 등속 우원 운동을 움직이고 있는 걸 요거 y 값만 지금 보고 있는 거. y 값을 지금 쭉 따라가면서 시간에 따라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 y 값, 요 y 값을 계속 쭉 따라가고 있다고. 등속 원운동 할 때 이 y 값만 쭉 따라서 보여주는 거.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게 이제 그 사인파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 비슷하게 이제 코사인파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면은 이 서클 사인 웨이브 뭐 다른 것들은 뭐 비슷비슷하니까 이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런 것들도 다 사인파, 사인 웨이브 요게 이제 이 y 값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y 값을. 그럼 x 값만 찾아가면은 이제 사인파가 코사인파가 된다고. 코사인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여기 나오는 거 요걸 보면 됩니다. 보면 이제 코사인 요 x축에서 보고 있는 게 1부터 시작하는 거고 요쪽이 이 1,0니까 1부터 시작하는 거 요걸 요 밑에서 보고 있는 거 이쪽에서 보고 있으면은 이제 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요만큼 이제 올라오게 되면 3분의 파이만큼 이제 올라왔네. 그러면 이게 6분의 파이 같으면 그러니까 30도 올라오면 요렇게 요만큼 30도 요만큼 올라오는데 2분의 1이 되고 요만큼 이제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 y가 값이 점점 보면은 이렇게 이게 점점 y 값이 이제 이 y 값은 더 커지고 x 값은 이제 제로가 됐잖아요. 이거는 90도 돌아갔을 때, 90도 돌아갔을 때. 그래서 사인은 이제 90도 때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돼요. 제로 마이너스 분명하게 됩니다.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파, 코사인파가 이렇게 등속 운동부터 나온다라는 거. 이걸 이제 기억이 나죠. 오늘 하는 것 중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있어. 그래서 사인파, 코사인파 이거 다 같은 거라고.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등속 운동. 그 익스포넨셜 J의 2파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된 거예요. 이걸 X축을 보면은 X축에서 움직이는 값만 보면은 이게 코사인이 되고 Y축에서 움직이는 값만 보면은 사인이 된다. 두 가지로 표시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크게 보면은 이 앰플리튜드 A 이건 지금 등속 원운동의 그 반지름을 말하는 거야. 이 A가 이 반지름이라고. 원운동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 반지름. 주파수는 얼만큼 빨리 하느냐? 빨리 움직이느냐? 그리고 위상은 이제 시작 지점이지. 시작 지점. 시작 지점. 이렇게 이 세 가지에서 이제 정의가 된다. 그래서 뭐 이걸 뭐 나중에 내가 다시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기본 이제 정연파의 기본 성질은 이제 반복하는 최소 시간 간격이니까 이건 주기를 말하는 거네. 주기 피리어드. 그다음 1초에 같은 파이를 반복하는 횟수 이걸 주파수라고 그런다. 주파수. 그래서 요게 지난번 얘기했지만 뭐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우는 거 이 응용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세 번째 토픽이 주파수가 뭐냐 주파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푸레 트랜스폼이라는 건데 뭐 그때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진동할 수 변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이걸 진폭이라고 해요. 이 두 개는 거의 같다고 생각해요.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니까 주파수 원업을 주기 이렇게 되니까 거의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이게 이 시작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위상 페이즈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보면은 이 파란색을 한번 봅시다. 파란색 보면은 이 파란색 파일 이 파란색 파일 이걸 보면은 주기가 어떻게 돼 이게 지금 보면은 어떻게 아니 이거 까만색부터 볼까 까만색이 더 쉽겠네. 이거 까만점 뭐 그렇지나
파란색을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T1 이 주기가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파란색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주기가 되겠네. 이게 주기가 되는 거고. 그럼 까만색 파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 이게 주기가 되는 주기. 그러니까 주기를 먼저 보고, 그러니까 F는 주파수는 주기를 찾아서 주기분의 1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주파수 이런 것들 이제 뭐 나타내는 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럼 다음 코사인 파에서 좀 진폭이나 그다음에 주기나 그다음 위상을 구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잘 봅시다. 진폭은 제일 쉬워. 딱 보면 알아.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 거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 움직인다. 그럼 진폭이 뭐야? 진폭은 5라고. 그다음에 주기는 보면은 0에서 크로스하고 1에서 크로스하고 2에서 크로스, 0에서 2에서 이렇게 크로스하니까 주기는 한 번 주기가 2가 되겠네. 주기가 2초. 그러면 주파수는 2분의 1이 되겠네. 위상은 뭐 이게 좀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뭐 0이라고 합시다. 좀 약간 좀 돌아가겠는데 이걸로 보기는 좀 약간 어려워. 아, 이게 지금 0.4일 때 이게 크로스하는 거네. 0.4일 때 지금 제일 위에가 되는 거. 이게 1이고 이게 0.9에서 크로스하는 거거든. 이제 약간 좀 복잡하네.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정확하게 좀 구하는 건 좀 약간 이 그림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좀 보기가 좀 힘이 들어. 하여튼 대충 뭐 이게 주기하고 이런 것들만 구할 수 있는데 위상은 좀 정확하게 구하기가 좀 이 그림으로는 좀 어렵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오일러의 공식 exponential j의 2파이 ft 이게 코사인 더하기 j의 사인 2파이 ft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뭐 이거는 주파수 풀의 트랜스폼을 배워야지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고 이걸 내가 풀의 트랜스폼을 하고 나서 다시 뭐 그때 또 나오겠지만 그때 뭐 좀 다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풀의 트랜스폼을 일단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풀의 트랜스폼을 알고 있는 상태면 요게 굉장히 중요한 수식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할 수가 있는데 뭐 지금은 내가 이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복소 지수함수, 복소수의 지수함수, 지수가 복소수일 때 복소. 그러니까 요 앞에서 했던 거는 어떻게 정연파인데 요 위에 여기 보면 복소 정연파 그러니까 이게 그 허수 실수부분은 제로고 허수부분만 나와 있을 때 그러니까 S 중에서 이게 허수부분만 순허수이고 순허수일 때 이게 이제 코사인 사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 복소 지수 함수는 이 람다가 이게 a 플러스 j의 2파이 f 이렇게 되는 거 a 플러스 jb 요게 아까 0이라고 가정했는데 이게 0이 아닐 때 0이 아니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익스포넨셜에 잘 보면은 익스포넨셜에 그러니까는 이게 j의 람다 t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익스포넨셜 j의 a t 곱하기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 여기 j가 아니고 j가 내 잘못했어. 람다 t인데 람다 a니까 at에다가 이렇게 되거든.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등속 오는 동을 나타낸다. 동을 나타내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게 시간에 따라서 a가 값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죠. 이게 반지름을 결정하는데 반지름이 이제 이게 점점 더 커지느냐 a가 0보다 크면은 a가 이제 커지는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은 이제 이게 줄어들는 게지 반지름이 점점 커지든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건 만약에 등속 오는 동을 요걸 이제 아까 했던 거는 익스포넨셜의 j의 2파이 ft 요걸 했는데 이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이게 돼 익스포넨셜 at 곱하기 익스포넨셜 j 2파이 ft 여기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결국 a가 제로인 경우 이거는 a가 제로인 경우 여기에서 요거 a가 제로인 경우지 스페셜 케이스지 자, 여기 또 제너럴하긴 제너럴해 그런데 이게 약간 좀 생각하기 좀 어려워서 얘가 제로인 거 반지름이 1인 경우를 나타내고 얘가 제로니까 아까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된 거잖아 이게
한 바퀴 돌아도 그 자리 그대로 오잖아. 근데 이거는 A가 0보다 크면은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점점 커지게 돼. 이렇게 돼. 이게 옛날에 뭐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되고 A가 0보다 작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A가 좀 작으면은 이렇게 되다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요렇게 줄어들게 된다. 0보다 작으면 A가 0이면은 이제 요 똑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점점 커지고 반지름이 점점 커지고 요거를 이제 좀 더 이제 코사인 사인처럼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서 아까 우리 여기서 보고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보면은 코사인이 보이고 여기서 보면은 사인이 보이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보고 이쪽에서 보느냐 여기도 이쪽에서 보느냐 이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이게 이제 이게 요 그림이야. 이게 A가 0, 알파가 0보다 크면은 A가 0보다 크면은 이게 이제 이 아까는 컨스탄트하게 쭉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A가 알파가 제로일 때 이게 아까 우리가 했던 이게 코사인이지. 코사인인데 이게 이제 앰플리튜드가 고정돼 있다고. 앰플리튜드가 고정돼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점점 커지는 거지. A가 0보다 크면 점점 커지는 거고 이거는 A가 0보다 작으면은 알파가 0보다 작으면은 이게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타임 이걸 x축을 t로 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코사인 측면 보는 건데 실제로 만약에 이걸 조금 전에 봤듯이 이게 원운동처럼 이거 본다면 이 원운동에서 원이 이제 원운동이 아니지 더 이상은 이게 점점 커지는 원이 되는 거고 이게 점점 작아지는 원이 되고 이렇게 보인다. 요거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봤어? 이게 x축이 이게 리얼이고 이게 이미지널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뭐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거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쓰는 거예요. 라플라스 트랜스폼. S 그 exponential st일 때 이 s가 복소수일 때 이게 람다가 복소수일 때 s가 뭐 람다라 해도 s라 해도 둘 다 복소수일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게 싱크 펑션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요 끝났어. 근데 여기서 사실 복소 지수 함수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건 중요하지 않고 요게 훨씬 중요해. 이거 이 정연파 이거 복소 정연파 이게 a가 제로인 경우 그때가 뭐 그게 나오거든. 완전한 원운동이 나오거든. 등수 원운동으로부터 우리가 뭐 사인파, 코사인파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는 그 뭐 파형이 다 60Hz짜리 들어가잖아. 이게 코사인 사인파가 들어가는 거거든. 전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표시를 하려면 이 사인, 코사인이 굉장히 중요해. 전기 자체가 교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복수함수 우리 투탑 중에서 이제 델타 펑션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 이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을 배웠다고. 물론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 이렇게 해가지고 될란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주파수 할 때 또 다시 나오긴 나올 거야. 근데 이걸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싱크 펑션. 이게 이제 그룹 2 중에 하나잖아. 그룹 2 우리가 두 개 중에. 그룹 1이 뭐 델타 펑션,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고, 그럼 그룹 2가 뭐 있어? 렉탱귤러, 싱크, 그 다음에 임펄스 트레인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싱크 펑션은 뭐냐? 싱크 펑션은 여기 잘 보면은 싱크라는 게 싱크 t가 여기 보면은 사인 파이를 파이 t로 나눈 거야. 파이 t로 나눈 거라고. 그럼 이걸 한번 잘 보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제가 뭐 얘기했지만 싱크 펑션은 이게 렉탱귤러 t의 푸레 트랜스폼 페어가 싱크 f가 돼요. 우리가 지금 푸레 트랜스폼을 이제 중요하게 얘기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또 주파수에서 렉탱귤러 f 이렇게 되면 이게 타임에서는 싱크 t 이렇게 된다. 이거 페어가 되는 거야. 렉탱귤러는 싱크가. 렉탱귤러가 중요하다 보니까 싱크가 같이 중요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렉탱귤러 펄스랑 이거와 싱크 펑션은 푸레 트랜스폼 페어라고. 그러니까 뭐 아직 푸레 트랜스폼을 안 배웠는데 자꾸 막 이거 뭐 강조하느냐. 근데 일단 이걸 좀 배워야지 이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렉탱귤러랑 싱크는 이제 푸레 트랜스폼 페어인데 그러면 여기 싱크 펑션이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시간에 처음 들었을 텐데 t라는 게 이게 싱크 펑션이라는 건 sin 파이 t를 파이 t로 나누는 거야. 이게 왜 그럼 파이 t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이거 중요한 뭐 풀의 트랜스폼 표현인데 그럼 이 그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내가 유추하냐면은 지금 분자만 보자 분자만 일단 분자만 보자고 분자만 보면은 분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 분자는 sin 파이 t이기 때문에 sin 파이 t라고. 그럼 sin 파이 t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그림을 그렸지만 뭐 t가 sin 0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로 움직이는 요렇게 되는 거야. 주기함수가 되겠네. 0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되겠네. 이게 이제 파이 t니까 이게 1초일 때 이게 1초일 때 이렇게 되고 2초가 이제 주기함수가 되겠네. 2초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 여기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게 플러스 방향도 있고 이제 분자는 마이너스도 있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분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분모 파이티 파이티에 대해서 분모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분모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파이티거든. 그러면 일단 0보다 큰 거 이게 이제 파이티인데 0보다 큰 거를 생각하면 t가 0보다 큰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파이티는 0보다 커 작아. t가 0보다 크면 0보다 크다고. 이거는 양수라고. 이 양수라고. 그럼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t가 0보다 큰 거에 대해서 if t가 0보다 크다면은 분자는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1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분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0보다 크다고. 그러면은 이게 뭐 나눠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 근데 이게 t가 커지면은 어떻게 되고 분모가 더 커진다고. t가 커지면은 분모는 점점 커지게 된다고. 근데 분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이 사이에서 움직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t가 커지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게 사인파가 원래는 사인파 같으면은 원래 뭐 사인 파이 t 같으면은 이거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호가 되는데 이걸 이제 큰 걸로 지금 나눠버렸다고. t에 사인 파이 t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서 이게 그림이 점점 뭐 어떻게 되면서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고. 왜냐하면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0초라면은 뭐 0초일 때 이렇게 되면 0초가 점점 지나면 이게 점점 줄어든다고. 근데 물론 크로스하는 건 똑같겠지. 이게 지금 그림이 좀 잘못됐네. 요 지점에서 크로스하고 요 지점에 크로스하니까 이게 이렇게 크로스한다. 크로스 점점 줄어들면서 크로스하게 되는. 크로스하는 건 똑같아요. 왜냐하면 분모는 0이 되는 게 없거든. 이 크로스하는 요 지점이 결국은 여기서 크로스하는 거야. 이게 1하고 2하고 3 요렇게 4 요렇게 해서 크로스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인파가 점점 가면 갈수록 사인파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야.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원래 사인파였는데 사인파인데 이게 점점 분모가 커지다 보니까 줄어든다고. 줄어들어서 이렇게 쭉 줄어들게 되는 거야. 이게 원래는 사인파 있는데 이게 사인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인파 있는데 이게 이제 분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줄어든다고. 그래서 이게 사인파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점점 줄어든다. 이게 그래서 크로스하는 게 1, 2, 3 이렇게 파이에서 크로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마이너스 쪽도 마찬가지거든. 마이너스 쪽도 이쪽도 이제 뭐 싱글 펑션이 이거는 0보다 큰 거였고 그다음에 0보다 작은 거 한번 봅시다. 0보다 작은 거. 0보다 작은 것도 if t가 0보다 작은 것도 마찬가지로 파이 t는 이거는 이제 0보다 작아 이거는. 근데 위에 분모는 파이 t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마이너스 1 사이에서 1 사이 움직이는 거지 이거. 근데 분모가 t가 이제 작아지면 작을수록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수록 이제 점점 커진다. 커지는데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0을 중심으로 해서 0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이게 요렇게 점점 요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자체 t가 0보다 커지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합하면은 이걸 보면은 0을 중심으로 해서 0보다 커지면은 이게 점점 줄어드는 사인파가 점점 줄어드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t가 제로일 때 이때 이제 t가 0으로 갈 때 이제 문제인데, 이 보면은 파이 t분의 사인 파이 t이기 때문에 t가 제로가 되면은 분모도 제로로 가고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고, 예. 그 0분의 0이 된다고. 이렇게 될 때 이게 0일 때 어떤 값이 정확하게 되느냐 하는 건, 이건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배웠을 때 로피탈리 정리라고 이게 t가 제로로 갈 때 리미트 t가 제로로 갈 때 사인 파이 t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0분의 0이기 때문에 이걸 값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미분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파이 t를 미분해서, 그러니까 t가 제로일 때 미분하고 사인 파이 t를 이제 미분해서, 이 전체를 각각 미분해서 t가 제로일 때 값을 넣어주면 이 값을 알 수 있다고. 이거 파이 t를 미분하면 뭐가 돼서 파이가 되는 거고, t를 미분하는 거. 사인 파이 t를 미분하면 파이에 코사인 파이 t 이렇게 되죠. 이때 t가 제로일 때 넣으면은 뭐 분모는 뭐 그냥 t에 상관없으니까 별 상관없고, 분자는 파이 t에다가 제로 넣으면은 코사인 제로가 되거든. 그럼 이거는 코사인 파이분의 파이에 코사인 제로, 1이 되는, 이게 없어지면 1이 되는, 그러니까 1이 된다는 거야. t가 제로일 때. 요 때의 값이 1이라고. 1. 그러니까 이걸 다시 묶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0일 때 1이고 1에서 요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점점 줄어드는, 이렇게 된다. 요 모양. 그래서 이 모양이 이제 사인이 싱크 펑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싱크 펑션이 굉장히 중요한 펑션 중에 하나인데, 요 모양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이게 1일 때, 제로일 때 1이고, 그 다음에 크로스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1, 2, 3 이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크로스하는 게 분모는 그냥 계속 0보다 크든지 0보다 작든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분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게 결정이 되는 건데, 분자가 이게 크로스하는 거, 파이 사인 파이 x가 플러스이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되는 게 결국은 파이 t가 이게 파이 k 파이일 때, 그럼 t는 이게 없어지면은 이게 k일 때, 그러니까 이게 정수일 때, 그러니까 1이고 2이고 3이고 마이너스 1이고 2고 이렇게 될 때 크로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크 t는 싱크 t라고 되어 있으면은 요게 1이 될 때, t가 1일 때 제일 처음에 크로스하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싱크 2t다 라고 하면은 2t를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이 t가 1일 때, 어디 t가 뭐일 때, 2분의 1일 때는 이렇게 2분의 1대 크로스한다고. 이렇게 똑같이 되는데, 이게 0일 때인데 이게 2분의 1일 때,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 다음엔 1일 때 이렇게 2분의 1의 배수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요게 이제 싱크 펑션이 나타나는데, 싱크 펑션은 뭐 왜 중요하다고? 싱크 펑션은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의 렉탱귤러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렉탱귤러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나와. 푸리에 트랜스폼 할 때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뭐 이게 나중에 보면은 뭐 밴드위스를 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구현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이게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 3장 지나면은 이게 뭐 계속 나올 테니까 요걸 이제 일단 싱크 T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좀 외워놔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앵귤러 펄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렉탱귤러, 이제 요게, 이거는 이제 원래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렉탱귤러 T에다가 컨볼루션 렉탱귤러 T를 하면은, 요렇게 두 개를 컨볼루션 하면 이게 이제 트라이앵귤러 펄스야. 트라이앵귤러 펄스. 뭐 여기 T 또는 뭐 이렇게 삼각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뭐 그냥 나중에 뭐 내가 컨볼루션 할 때 한번 해줄 테니까, 요 컨볼루션 일단 안 배워가지고 이게 좀 약간 어려운데 그때 돼서 뭐 한번 봅시다. 다시 또 나올 테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펑션은 아니야.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라는 정도만 알면 되고. 그래서 이제 신호에 대해서 기본 연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두 신의 합하고 뭐 이건 뭐 굉장히 쉽지. 두 개 합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신호가 예를 들어서 이게 xt가 뭐 1이다
xt가 컨스턴트가 1인 함수 xt가 1이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st는 이게 사인 펑션이다. 사인 st는 사인 파이 t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두 개를 합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이 도대체? 같은 t에 대해서 이게 제로 0일 때 이게 0일 때 이렇게 되면은 0일 때 뭐 이렇게 쭉 계속 나갈 테니까 주기 함수니까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합한다라는 건 결국 같은 t에 대해서 t가 제로일 때 이 1이잖아. 제로일 때 0이거든. 그 두 개를 합한다라는 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여기서 요렇게 된다. 요렇게.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1에서 왔다 갔다 했지. 이게 1에서 2 사이, 0 사이로 이렇게. 이거는 안 그리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요 값이 요 0일 때 1이고 여기 또 0이고 여기 들어가는 거 1일 때 1이고 1일 때 뭐 요게 뭐 이게 1일 때 1일 때 이렇게 되고 0이고 뭐 요 값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두 개를 곱한다. 곱한다라고 할 때 이것도 이제 뭐 우리가 매트랩 실습할 때 또 나올 텐데 두 개를 곱한다. 그러면은 1하고 사인파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되겠지. 뭐 그냥 1하고 사인파 이렇게 되겠네. 여기서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각각 t에 대해서 각각 t점에서 그 요 xt의 각각 점하고 이거 각각 각 t에서 이걸 다 값들을 다 곱한다는 얘기예요. 뭐 신호의 미분 하면은 뭐 미분이나 적분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뭐 대충 다 알 테니까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뭐 진폭의 변조, 진폭 변조. 그래서 뭐 진폭 변환 같으면은 이제 이거 마이너스 t 같으면 뭐 이게 y축이 거꾸로 되는 거잖아. 원래 xt가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거 xt가 이걸 마이너스 xt가 하면 뭐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구간은 별 상관이 없고 이거 뭐 예를 들어 0부터 1까지다. 그럼 0부터 1 사이에서 이거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xt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 뭐 이게 a만큼 된다. 이러면은 a가 0보다 크면 증폭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a가 뭐 이게 0부터 1 사이에서 m부터 1이었는데 a만큼 곱해진다. 뭐 이렇게 2가 될 수도 있지. 0부터 1 사이에 이게 2가 된다. 그러면 a가 2인 거지. a가 2면은 이렇게 증폭 1이 아니라 앰플리튜드가 2로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륨을 조절하면 이렇게 이 시그널 자체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동하는 거, 이건 세로축을 따라 이동하는 거, 이거 뭐 A 하면은 컨스탄트 이게 우리 XT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더하기 1을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1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 1을 더한다. 그 1이라는 건 이제 사실은 뭐 정확하게 다시 그리면은 요거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t의 변화 없이 이제 이렇게 컨스탄트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그림을 보면 원래 xt가 이렇게 돼 있다. 0부터 t 사이에 1이다. 요거를 수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수식으로 렉탱귤러 이걸 뭐 이게 렉탱귤러 ut에 대해서 나타내면 ut 마이너스 u에 t 마이너스 캐피털 t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걸 렉탱귤러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고? 렉탱귤러 예 이게 펄스의 폭이 뭐야? t잖아. 캐피털 t. 그러면 분모는 t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간 지점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중간 지점 뭐가 돼서 0하고 t의 중간 지점 뭐냐? 2분의 t니까 그럼 t 마이너스 2분의 캐피털 T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렉탱귤러. 요 그림을 보고 이렇게 수식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수식으로. 그렇지? 그림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수식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수식으로부터 그림도 또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xt 마이너스 붙이면 거꾸로 되어 있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붙으면은 a만큼 뭐 a가 0보다 크면은 아니 1보다 크면은 이제 이게 원래 a가 이렇게 이게 1이었는데 a만큼 증폭되는 거고 뭐 감소되면은 뭐 이렇게 더 줄어들게 되고 뭐 그렇게 되고 그다음 진폭 이동은 뭐 플러스 1이다 a만큼 이렇게 시프트하면 이렇게 a에서 a 플러스 이제 1이 되는 거 요거는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게 이런 것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시프팅 하는 거지, 시프팅.
거의 만약에 xt가 원래 이게 xt였다. 요게 이제 쏘리 이상해졌어 이게. 왜 이래? 그래서 보면 요 부분이 만약 xt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타오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일정 시간 뭐 어디까지 이렇게 유지가 된다. 그럼 이걸 이제 t제로만큼 시프팅한다. 뭐 이미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것들이 아니에요. 시프팅하는 거. 예를 들어서 0에서 뭐 타오만큼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시면 정확하게 맞나? 이렇게 되는 거 좀 약간 좀 다른데 하여튼 뭐 비슷하다고 생각. 이렇게 돼 있다 타워만큼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xt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x에 t-t0만큼 시프팅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타워에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타워에서 t까지 된다고 합시다. 타워에서 t까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xt가 타워에서 t 사이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t-t0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0이고 타워 아니라 t0만큼 시프팅 되겠지. 이 t0 시프팅 이렇게 타워 플러스 t0만큼 타워 플러스 t0만큼 그 다음에 t 플러스 t0만큼 시프팅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림이 좀 정확하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움직인다고 얘기는. 이게 같이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xt xt-t-t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알 텐데 x의 마이너스 t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 타우고 이렇게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지. 뭐 이건 다 알겠지. 고등학교 때 다 나온 거야. 중학교 때 나오는 것 같은데 시프팅하고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뭐 기본 연산이 시간축으로 늘어나고 하는 것들인데 보면 이제 요게 이제 뭐 AT 원래 XT가 여기 만약에 주어질 때 XT가 여기 보면은 XT가 이렇게 뭐 1일 때 이렇게 좀 꺾이는 요 지점이 있고 2에서 이제 이게 0부터 이거는 0부터 2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0부터 2 사이에서 나머지는 다 제로고 이렇게 되는데 X의 2T가 되면은 이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예? 우리가 쪽에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XT에다가 XT를 보면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0에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0부터 2 사이에 있었는데 x의 2t가 되면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우리가 보기에 0부터 1 사이로 이렇게 줄어드느냐 이렇게 줄어드느냐 이렇게 왜 이렇게 보이느냐 하면은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x의 xt를 잡으세요. xt는 사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 거 어떤 모양이고 이게 0부터 t가 이 사이에서는 이고 나머지는 제로가 되거든. 아들와이즈면 어떤 뭐 동그라미 하나니까 좀뭐 이게 하여튼 뭐 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잘 보세요. 이게 x의 2t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x의 2t t에다가 제로를 넣어봐 이게 t에다 제로를 넣으면 x에다 제로를 넣는다고 제로 이게 t에다 제로를 넣으면은 제로가 되겠지 2t니까 2t라도 제로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제로는 x 제로는 요 지점이야 요 지점 요즘 제로를 말하는 거고 제로를 그대로 말하는다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x에다가 1을 넣어보죠. t에다 1을 넣어. t에다 1을 넣어주면 2 곱하기 1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x의 2 값이라고. x의 2 값은 뭐야? 이게 x값. x의 2 값이 제로네. 그러니까 나는 t에다가 1을 넣었는데 t에다가 1을 넣었는데 이게 2배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이렇게 되는 거야. t를 넣었는데 이게 2t가 되다 보니까 이게 2t가 되고 있고 곱하기 2가 되다 보니까
곱하기 2가 되다 보니까 이 t가 되고, 이 t가 마치 여기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된다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는 1을 넣었는데 이 t에다 1을 넣었는데 실제로는 2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2가 들어가는 거니까 2가 되니까 어떻게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게 된다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로 x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2분의 t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거 t에다 제로를 넣으면은 t에 2분의 제로니까 x 제로가 되고 이건 제로가 되는데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넣어보세요. x에다가 1을 넣어. 그러면 2분의 1을 말하는 거죠. 2분의 1. x가 2분의 1 때 어떤 값이에요? 2분의 1이면은 요 값이 되는 거예요. 요 값이 이게 1이고 2분의 1이라면 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다가 내가 나중에 이제 1을 넣었더니 2분의 1 값, 요 y 값 요게 나와요. 요게. 그 x가 내가 1을 넣었는데 이게 x에 2분의 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게 1일 때의 값이 뭐야? x의 1일 때의 값이 x의 1일 때의 값이 x의 2분의 1하고 같은 y 값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x가 0이고 1일 때의 값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일 때, 3일 때, 4일 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이 팀이. 그럼 t가 2일 때는 어떻게 2를 넣으면 어떻게 돼? x의 1이 되잖아. x 1일 때의 값, 요 1일 때의 값, 요 값, 요 값이 되는 거죠. 요 값이 여기 되는 거야. x 1일 때의 값, y 값이. 그러니까 x의 1일 때의 값이 여기 들어가고 x의 1을 넣었는데 이제 x 2분의 1 값이 y 값이 뭐 1이었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여기 만약 예를 들어 이 y 값이 1이고 2고 1이고 이게 3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2분의 1 때는 그건 잘 다시 생각하면 xt라는 건 어떻게 0보다 작으면은 0이고 이게 그러니까 1일 때는 2고 t가 2분의 1일 때는 2고 1일 때는 1이고 t가 3일 때는 t가 2분의 3일 때는 어떻게 돼요? 3이고 나머지는 제로거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 t가 1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분의 1이 들어간 거예요. y, x의 2분의 1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일 때는 이게 x가 1이 되니까 요 값이 이게 되는 거고 3일 때는 이게 이제 x의 2분의 3이 되는 거고 이거는 x의 2가 값이 요 y 값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마치 이제 이게 넓게 퍼져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그냥 그렇게 보인다고. 이걸 이제 뭐 그다음 다 배웠는데 혹시 잘 모르겠으면 다음 시간에 다시 물어봐. 이게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좀 찾아보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만약에 GT가 이렇게 2분의 1에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앰플리튜드 1이다. 그럼 여기 GT라는 건 우리가 이제 다시 아까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U에 T 마이너스 T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U에 T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어떻게 돼요? 렉탱귤러 이게 지금 폭이 1이니까 1분의 T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렉탱귤러 T네 사실은. 그러면은 GT라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렉탱귤러 T라고. 그걸 이제 T0만큼 이거는 보면은 T0만큼 시프트하고 이게 앰플리튜드는 A만큼 늘어나고 그 다음에 A만큼 이제 폭이 넓어지는 거지. A만큼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 이제 이게 뭐 일단 이게 마이너스 2가 됐다. 그러면 이게 앰플리튜드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앰플리튜드 A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게 거꾸로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A가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폭이 이제 4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 이걸로부터 마이너스 2 렉탱귤러 여기서 지금 나온 걸 봐서는 4에 t 마이너스 t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이걸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려보라 라고 하면은 렉탱귤러 마이너스 2 곱하기 렉탱귤러에 4분의 t 플러스 2를 그려라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렉탱귤러 t 4분의 t를 한다고. 4분의 t를 그린다고. 일단 4분의 t를 그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0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 폭이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이렇게 된다. 1이. 그 다음에 요걸 어떻게 한다고? 렉탱귤러 4분의 t-2로 시프팅 한다고. 시프팅. 이만큼, 이 플러스 2지. 플러스 이만큼 시프팅하고, 제일 먼저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이렇게 시프팅하고. 그럼 시프팅하면은 이게 0을 중심으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를 중심으로 있거든.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이게 0하고, 마이너스 4하고, 이렇게 되겠어. 1만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마이너스 2 곱하기 렉탱귤러 4분의 t 플러스 2니까 이게 이제 앰플리튜드가 이제 거꾸로 되겠지. 이렇게 거꾸로 되면서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4에서 0 사이. 이렇게 돼.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서 요 그림을, 요 수식을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만 주어졌다.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제 이걸 수식을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만약에 그림을 주어졌다. 이게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4고, 여기 제로고, 이게 앰플리튜드가 마이너스 2다. 그럼 요 그림으로부터 이거 렉탱귤러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뽑아내는 건 어떻게 하는데, 이 폭이 지금 4니까 렉탱귤러의 4분의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중심이 마이너스 2거든. 0이 아니라. 그럼 t 플러스 2가 돼야 돼. 그다음 앰플리튜드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특히나 렉탱귤러 펄스는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럼 예제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이렇게 10을 중심으로 해서 뭐 만약에 9고 11 앰플리튜드가 5다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폭이 뭐가 되는 거야? 폭이 2가 되잖아. 그러면 일단 렉탱귤러 2분의 이렇게 적는다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야? 중심이 어떻게 된다고? 10이잖아. 중심이 10. 중심이 10이면은 t-10 이렇게 된다고. 근데 앰플리튜드가 뭐 5가 되거든.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이거 뭐 굉장히 잘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수식이 주어지면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림을 보고 또 수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3렉탱귤러 요거부터 일단 해봅시다. 이거 3렉탱귤러 일단 수식으로부터 그림을 보죠. 그게 더 쉬우니까. 그래서 첫 번째 거 3의 렉탱귤러에 4분의 t 플러스 1. 요거는 제일 먼저 뭘 그린다고? 렉탱귤러 4분의 t를 먼저 그려야 돼.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0에서 이게 2고 마이너스 2고 2 사이 요 폭이 4가 되니까 4 이렇게 되는데, 이게 플러스 1만큼 시프트 해줘야 돼. 일어나니까 좀 약간 그런 이렇게 하고 첫 번째로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걸 시프팅 한다고. 렉탱귤러 4분의 t 플러스 1. 그러면 1만큼 시프팅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중심이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3, 1 이렇게 되겠네. 이게 앰플리튜드 1이 되는 거. 이렇게 되고, 세 번째로 이제 앰플리튜드가 3이 곱해지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똑같고 마이너스 3부터 1 사이인데 이제 앰플리튜드가 이제 3이 되는 거죠. 3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이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의 램프의 0.1t. 요것도 보면은 요것도 뭐 램프 펑션이 이게 램프 펑션 이렇게 t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 rt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1번. 이게 이렇게 되거든. 0에서 이렇게 쭉 증가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나? 0.1t가 된다고. 0.1t. 그러면은 1일 때 이게 1이 되는데 1일 때 1 이렇게 y 값이 컨스탄트가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이제 램프 펑션이 rt의 0.1t. 그러니까 1일 때 0.1t가 된다는 거예요. 0일 때. 1일 때. 그럼 10일 때 10을 넣으면은 0이고 10을 만약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게 10일 때 이제 뭐 이게 10을 넣으면은 램프 이게 t에다가 10을 넣으면은 t에다가 10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RT에 0.1 곱하기 10이니까 그리고 R의 1일 때의 값이잖아. 원래 R의 1일 때 값이 1이거든. R의 1일 때 1이 된다. 이렇게 컨스탄트 값이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거 자율대 0이고 이렇게 되는데 세 번째로 어떻게 마이너스 5를 곱해준다고 곱하기 램프 펑션 0.1t 이렇게 되니까 그럼 여기서 11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5 이게 마이너스 5 이렇게 쭉 됩니다. 머리 작을 때는 뭐 똑같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의 싱크의 OT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 제일 먼저 처음에 싱크의 t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싱크 t 아니 싱크 사인이 아니라 싱크 t 싱크 t면 어떻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앰플리튜드가 점점 줄어드는 거. 어떻게 이때 앰플리튜드 1이고 크로스하는 게 어떻게 된다고? 요게 1일 때 1, 두 번째 크로스 2, 세 번째 크로스 3 이렇게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게 두 번째로 그러면 싱크의 OT를 보죠. 그럼 OT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1일 때가 되는 거든. 이게 1일 때. 그럼 OT가 1일 때. 그럼 T는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1일 때. 5분의 1일 때 첫 번째 크로스가 발생한다고. 그럼 똑같이 이게 이제 0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앰플리튜드 이렇게 되는데 요 첫 번째 크로스가 뭐가 된다고? 5분의 1이고 두 번째 크로스는 5분의 2고 세 번째 크로스는 5분의 3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쪽은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5분의 2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앰플리튜드가 2로 바뀌면 되니까 2 싱크의 OT 이렇게 되니까 앰플리튜드가 이제 여기서 이게 1이 아니라 이제 2면 되겠네. 2. 똑같이 2면 되겠네. 2.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아니 네 번째 시그널 마이너스 2 사인 펑션 2t 이렇게 되면은 그럼 첫 번째로 사인 t를 걸으면 사인 t는 이제 뭐 0일 때 이게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0일 때 이렇게 1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두 번째로 사인 2t는 어떻게 되냐? 사인 2t는 어차피 0과 크면은 뭐 똑같아. 컨스턴트 1이기 때문에 똑같아. 그냥 사인 2t도 이렇게 0일 때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이 포인트가 제로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마이너스 2로 이제 곱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사인 t는 사인 2t는 앰플리튜드가 이제 마이너스 2로 뒤집히는 거지. 이게 0일 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는 이거 이게 2고 마이너스 2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다섯 번째로 마이너스 7의 트라이앵귤러 8분의 t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로 트라이앵귤러에 이게 8분의 t 요걸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0일 때 이게 요렇게 이게 8일 때 이게 8 마이너스 8일 때 8일 때 이렇게 돼요. 앰플리튜드 1이고 요게 이제 얼만큼 4만큼 시프트 하거든. 트라이앵귤러에 8분의 t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은 4만큼 시프트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4고 4고 12에서 이렇게 되는 이렇게 앰플리튜드는 여전히 1이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을 곱해주면 되잖아. 마이너스 7에 트라이앵귤러에 8분의 t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똑같이 뭐 앰플리튜드만 달라지니까 마이너스 7이니까 이거 거꾸로 돼야 되겠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7이 되는 거 이게 마이너스 4고 12고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4u에 t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네. 3 마이너스 t. 그럼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 u에 마이너스 t를 해줘야 된다. u에 마이너스 t. u에 마이너스 t를 그릴 수 있어요. u에 마이너스 t를 그리면 어떻게 돼? u에 t에다가 거꾸로 되는 거니까 이렇게 t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0일 때. 0보다 크면 제로가 되는 거야. 1 이렇게 되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u에 t에 마이너스 3하고 같은 거지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3만큼 시프트 하는 거랑 똑같다고 이게. 그러면 이게 u에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가 되거든요. 3 마이너스 t는 이렇게
이 거꾸로 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 3만큼 시프트하는 거 이게 3만큼 시프트하면 된다고. 이게 요 위에 걸. 그러면 0이 3으로 바뀌면 되잖아. 0이 아니라 3만큼 시프트하면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4를 곱해주면 되죠. 4에다가 u에 3 마이너스 t 해주면 이게 이제 앰플리튜드가 이제 3으로 바뀌는 거예요. 3이 아니라 앰플리튜드가 3, 1이 아니라 3이 됩니다. 이렇게. 아, 이게 4네. 이건 내가 지금 잘못했어. 4네. 4로 바뀝니다. 4.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내가 한 거는 지금 여기 이제 수식으로부터 그림을 그리는 거고, 수식으로부터 일단 그림 그리는 것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부터 수식을 또 뽑아낼 수도 있어야 돼. 그림으로부터. 두 번째로 한번 봅시다. 그림부터 수식. 첫 번째를 봅시다. 보면은 마이너스 3부터 1 사이에 앰플리튜드가 3이다. 그럼 이 폭을 제일 먼저 풀어서 폭이 뭐야? 4. 4니까 렉탱귤러 4분의 요거부터 적어야 돼. 그 다음에 중심이 뭐가 되는가? 마이너스 3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t 플러스 1이 돼야 된다. 그 앰플리튜드가 3이니까 3 이렇게 되겠네.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거 그림을 보면은 0일 때고 10일 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10일 때 마이너스 5니까 일단 마이너스 5에다가 램프 펑션에다가 이게 0.1t 이렇게 뭐 이것도 뭐 그냥 바로 할 수 있어. 3번 이제 싱크에서 싱크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0이고 앰플리튜드가 2고 그럼 이 첫 번째 크로스가 5분의 1이네.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앰플리튜드가 2니까 2 싱크인데 어떻게 된다고? 5분의 1에서 처음에 크로스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AT가 1이 되는 게 이게 5분의 1이라고. T가 5분의 1일 때. 그러면 A 곱하기 5분의 1이 1이 된다고. A는 뭐 5가 된다고. 이 5T 이렇게 되고 5T 이렇게 되고 5T 이렇게 되고 네 번째로 이게 사인 펑션인데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일단 3이고 0일 때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되니까 사인 펑션에 마이너스 3이 곱해진 거거든. 사인 펑션 이렇게 해야 돼. 사실 2t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이거는 2t인지 t인지 뭐 이것도 사실 똑같아. 마이너스 3에 사인의 2t나 사실 같은 거 이거. 왜냐면 이게 뭐 이게 다 컨스탄트로 이게 3이 되다 보니까 이게 t를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어요. 여기 그림으로부터. 그 다음에 4번, 5번에 이게 트라이앵글 펄스에다가 이게 마이너스 4에서 12 이렇게 마이너스 7이거든. 이렇게 되니까 이거 트라이앵글 펄스인데 펄스 폭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16이 되거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반반씩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 렉탱귤러하고 좀 달라져. 렉탱귤러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 트라이앵귤러는 이거의 반 8분의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앰플리튜드가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 되는 거고 시프팅하는 게 이게 4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t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UT 요 그림이 나오면 3이고 4 이렇게 되면 일단 앰플리튜드 4고 U인데 3만큼 시프트했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럼 이거는 4의 U에 3 마이너스 T 또는 뭐 4의 U에 마이너스 T 플러스 3 이렇게 해주는 거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부터 이게 이제 수식을 뽑아내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수식으로부터 그림 그리는 것도 가능하고 그 앞에서 했던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요걸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서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하여튼 하고 그다음에 연산의 조합인데 뭐 이거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지금까지 했던 거 할 수 있으면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이거 뭐 이동하고 뭐 하는 것들 뭐 이건 뭐 넘어갑시다. 그럼 다음과 같은 신호에 대해서 xt에 대해 xt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은 x에 t-4 요걸 구해봐라. 그럼 이거는 좀 보면은 x에 마이너스 2에 t-2거든. 이거 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스케일이 일단 x에 t-2를 구하고 그러니까 xt를 시프팅 이만큼 시프팅한다. 시프트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x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먼저 시프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이만큼 시프팅을 하게 되면은 뭐 이게 뭐 거꾸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게 뭐 여러 이 방법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이만큼 시프트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게 이게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일단 요거부터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긴 한데 지금 다시 해봅시다. 제일 처음에 첫 번째로 x의 마이너스 t를 일단 먼저 그려보죠. x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의 이걸 x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이만큼 요걸 시프팅하고 세 번째 x에 이거 마이너스 이만큼 이 배수를 해주는 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x에 마이너스 t를 하면 거꾸로 되겠지 이게 거꾸로 이게 0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이게 인프트로 이렇게 되고 x 마이너스 t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만큼 이걸 시프팅하는 거잖아. 이만큼 시프팅하는 거잖아. 이만큼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0이 2로 가는 거고 0이 2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두 번째로 그리면은 두 번째 그림을 그리면은 이게 0이고 1이고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뭐 그대로 시프팅하면 돼. 움직이면 돼. 그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이만큼 이제 요게 이만큼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게 0에서 이게 좀 잘못 생각하고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좀 쏠쏠이 왜 이러나? x에 마이너스 2t 요걸 하고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2 이렇게 시프팅해 줘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 쏠쏠이. 그럼 x에 마이너스 2부터 일단 해주면은 마이너스 2부터 해주면 어딨어? x 마이너스 2부터 해주면은 이게 2t가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겠지. t가 이게 2t가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1부터 제로까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일단 이거부터 그려야 돼. 그 다음에 이걸 시프트 하는 거 제일 마지막에 해줘야 돼. 그림 그릴 때는. 그럼 시프트 해주면은 1이 어떻게 되는 거야? 1이 마이너스 1이 1만큼 움직이고 0이 2만큼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되겠네. 좀 내가 하면서 뭐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내가 좀 결과가 이상해서 좀 이렇게 돼.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거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우리가 9월 20일 거하고 9월 22일 거 요걸 이제 다 했는데 이거 뭐 퀴즈는 없으니까 숙제는 내가 푼 문제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에 푼 문제들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정리도 해야 돼. 플러스 정리해서 하나의 숙제로 냈어요. 하나의 숙제.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는데 듀가 9월 며칠이야? 다음 주 금요일까지 9월 24일인가? 9월 24일까지 9월 27일 밤 12시까지 제출하는 거고 그래서 뭐 하여튼 요 정도로 하고 뭐 추석인데 이거 뭐 숙제로 내주고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수업도 하고 이러니까 좀 약간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 뭐 우리 다음 10월 달에 보면 두 번이나 또 월요일 날 쉬는 날이 있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이걸 계속 하는 건데 뭐 요대로 하고 정리해서 뭐 제출을 하도록 하세요. 예, 수고했습니다.